전문가가 저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채취해낸 거죠. 안 보이는 걸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것뿐이죠. 그렇다면 사고 당시 차량과 지금 보관돼 있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축은 같은 지점에 있는 것일까? 사진 분석을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진의 촬영 각도를 서로 비슷하게 조정한 후 뒷바퀴 축으로부터 양쪽 휠하우스 끝까지 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 전문가는 최 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옆에서 정확히 찍은 허브를 정확히 찍은 것 같은 경우는 앞쪽이 약간 더 넓고 뒤쪽이 약간 더 좁은 뷰, 그러니까 1.5대 1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갖고 오신 그 화일 같은 경우는 한 4대 1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한 4고 뒤가 1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약간 뒤로 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보기엔 들거든요. 취재진은 이 사진을 가지고 이번에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트럿 로드가 차량 몸체에서 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을 살펴본 김필수 교수는 왼쪽 뒷바퀴 축의 위치 상태를 봤을 때 스트럿 로드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고 난 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 휠하우스에서 자동차 바퀴의 위치가 뒤로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에 이 스트럿 로드는 앞에 연결된 로드거든요. 이게 뒤로 갔기 때문에 로드가 끊어지는 방법뿐이 없어요. 저 상태에서 연결됐다는 얘기는 늘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재질은 늘어난 재질이 아니거든요. 끊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아마 연결된 부위가 앞에 링크된 부위가 날아가지 않으면은 저렇게 바퀴 상태가 되지가 않죠.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자동차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휠하우스가 이건데 바퀴가 여기 부위가 여기가 있거든요. 이거 있으면은 이 연결된 부위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틈이 이게 없거든요.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스트럿 로드가 차체에서 분리될 경우 자동차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까? 취재팀은 김필수 교수 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최현 씨가 탔던 차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차를 선택해 왼쪽 뒷바퀴에 스트럿 로드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럿 로드를 뗀 바퀴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뒷바퀴의 현가장치에 영향을 줘서 시험한 경우는 아마 국내에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해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실험은 일단 저속으로 시작했습니다. 운전도 경력 있는 운전자에게 맡겼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바퀴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굴곡진 도로에서도 주행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많아지고 차량 속도가 올라가자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평탄한 도로인데도 바퀴가 앞뒤로 심하게 밀립니다. 조금 거친 길에 들어서자 바퀴가 멋대로 움직입니다. 길 위에 밧줄을 놓아 요철 형태의 길을 만든 후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바퀴가 금방이라도 빠질 듯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차량 안전의 위험성을 느낀 제작진은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가 좀 증가되는 차선 변경 시 요가 좀 증가되고 그에 따른 롤도 기울기가 차가 기울어지는 롤 현상이 좀 더 많은 양을 보이고 있었죠. 실험을 마친 차의 왼쪽 뒷바퀴는 발로 건드려도 쉽게 움직일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실은 바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동 자체도 그렇고 불안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특히 속도가 어느 고속일 경우에는